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아픈 데를 더 깊이 찌르고 쓰디쓴 내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젊은 정치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박지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 휴일인데요. 정치인들에게는 휴일이 아니겠죠. 공식 일정이 오늘도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민주당 경기도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 연결을 하게 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한번 뵙나 했는데 무척 아쉽긴 하고요. 그래도 바쁜 중요한 일정 또 가시는 길이니까 얼마든 양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 활동하신 지 50일이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0일 조금 넘은 기간 스스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스스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남중사 특검법 통과 현장에서 이제 이중사의 아버님과 함께 했었던 것,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정책 간담회 열고, 네. 또 이제 구차 권고안까지 민주당 법안으로 발의하도록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정치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남은 기간도 많진 않지만 좀 그래도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 당의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아직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네. 혹시 그 중간에 내가 왜 괜히 정치에 발을 디뎠나라는 후회해 보신 적도 혹시 있으셨나요? 후회를 했다기보다는 네. 정말 힘들다,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듭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요. 네. 네, 사실 우리 박지현 위원장님은 추적단 불꽃 활동을 하실 때,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전문위원 활동하실 때 저랑 뉴스아이킥에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익명의 활동가셨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국가의전서열 7위 여당 대표이십니다. 지금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될 거라고 그 당시 혹시 조금이라도 예상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을 줄은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역할을 지금 해내고 계신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상 20대 청년으로서 정치 이 현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또 거대 여당의 대표 역할을 맡고 계신데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계시는 정치 현실 어떻다라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록지 않고요. 네.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들만의 리그 이런 걸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또 주어진 조건에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좀 아쉬운 점은 언론이 정당들이 싸우는 것에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정치 이슈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정치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논쟁이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론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이겠죠? 네. 국회의원분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오랜 동안 정치 생활을 하신 분들을 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론의 역할, 여야 싸우는 것만 자꾸 보여준다. 이건 국민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아쉬웠던 왜 이건 정말 언론이 다룰 만한 정책 이슈인데도 안 다뤄준다. 그런 부분은 혹시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이 사실 많긴 한데, 이번에 인수위의 그런 발표된 그런 국정 과제들이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그런 국정 과제 같은 것들에 대한 장점, 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우리나라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이런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언론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을 좀 기자분들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적단 불꽃 활동하실 때도 사실은 N번방이라든지 박사방이라든지 디지털 성폭력 범들 추적하고 싸우시느라고 네.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하셨던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힘든 일상과 지금 정치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일상 어떤 게 더 힘들고 무엇이 좀 다릅니까? 뭐 어떤 게 더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이제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다 힘듭니까? 네, 다 네. 힘듭니다. 네. 뭐 근데 이제 좀 달라진 점은 예. 보통은 집에서 이제 재택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요즘은 뭐 아침 6시, 7시에 나와서 거의 자정이 돼서야 이제 집에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뭐 일정을 이제 어쩌다 돌이켜 보면은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지 하고 생각을 하면은 오늘 아침 일이구나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예. 근데 무엇보다 어려운 거는 그냥 정치라는 일 자체가 참 무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네. 뭐 제 행동, 표정, 뭐 손짓,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화되고 또 이게 정치적인 해석이 붙어 나오면서 예. 이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굉장히 크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소개할 때요. 아픈 데를 더 깊이 찌르고 스디스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최근 그 검수완박 소위 말하는 네. 검찰개혁 법안을 민주당에서 밀어붙일 때 소탐 대시를 할 수 있다. 국민 여론 또 지방선거에서의 그런 문제들 역풍들 우려를 제기하셨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밀어붙였고요. 그 가운데서 회기 쪼개기 또는 뭐 민영배 의원의 탈당 문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또 비판이랄까 논란도 제기가 됐고요. 이 전체적인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검찰 개혁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 과정에서 검찰 개혁에 민생 이슈가 좀 매몰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었고요. 네. 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예. 또 이제 그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당론이 정해졌고 저도 이제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존중한다는 발언을 이제 또 했었는데 네. 박병석 이장님의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을 보면서 네. 이것이 국회에서 펼쳐져야 할 그런 합의 그리고 토론의 정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일원에서 의원총회 이제 추인까지 받아낸 합의안이 전화 한 통화에 찢어져 버리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이제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배신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고, 네. 네, 이제 그래도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공포까지 이제 된 이상 검찰 네. 개혁의 큰 이제 줄기는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전화 한 통화에 뒤집혔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 전화가 그동안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이준석 당대표와의 통화라고 말씀을 해오셨고 그러한 맥락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전화 때문에 바뀐 게 아니다라고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 혹시 확인을 좀 하셨나요? 뭐 너무 이제 국민들도 사실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남은 숙제 가장 큰 과제가 아무래도 지방선거일 텐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뭐 출마설 나오고 있고요. 인천 계양을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인천 계양을 출마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너무 모든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상황이 쉽지 않고요. 당의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고문께서야말로 정말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또 이제 우리 당의
열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분이신데요. 네. 제 생각으로는 지방선거도 지원을 해야 하고 또 보궐선거에도 출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공관위와 비대위가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개항이냐 분당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네. 현재 인천은 상황이 좋지 않은 데에 비해서 그래도 경기는 김두면 후보가 선전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개항에 나오면 인천 전체 선거에는 좀 도움을 주시고 또 개항에 묶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방 선거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하지만 또 성남 연고지를 이제 두고 개항으로 피했다는 비판의 지점도 네.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성남으로 나오면 예. 정면 돌파를 했으니까 본거지를 지켰다는 명분은 있겠지만 네. 워낙 보수가 강한 곳이라서 이제 전국적인 지원 유세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부에서 좀 비대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입장이시니만큼 어느 한쪽으로 의견을 주시기는 힘드시겠죠. 공관위 비대위와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켠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서시는 것 자체가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거 아닌가.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부터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어제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런 취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지점도 분명히 여러 곳에서 이제 나오는 거를 들었고요. 예. 그 지점도 포함해서 같이 비대위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관련해서요. 이광재 의원이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석이 된 원주갑 지역구에 박지원 위원장이 차출될 것이다. 이런 그 보도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추천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 원주시장이 공천이 됐습니다. 혹시 그간에 추천, 권고, 권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장난식으로 내부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시긴 했었는데, 네. 제가 출마하는 게 맞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비대위에서 원창목 전 원주시장님을 공천하는 것으로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이제 태어나고 또 고등학교까지 원주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아무래도 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정치에 어쨌든 발을 들이셨고요. 정치에 발을 들이셨다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결심이고 그동안 해오시던 그런 뭐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국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일단 제가 지금 비대위원장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좀 전체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더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재보궐선거는 아니고 다음 뭐 총선 정도는 그 전에 결심을 좀 하시겠네요. 제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논란을 크게 불렀던 최강욱 의원의 발언, 결국 오늘 최 의원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박지원 위원장께서 사실상 사과를 뭐 이끌어내신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일단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있을 것입니까? 어제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제가 이제 최 의원께 사과를 요청드렸고요. 최 의원께서 이제 제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우리 당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공지를 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우리 당 보좌진님들 그리고 당 지도부 모욕감과 이제 불쾌감을 느꼈을 국민 모두에게 이제 사과를 하신 건데 이에 따라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사과를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합당한 결과를 좀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당 내부에서 좀 함께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고 또 역풍에 의해서 뭐 제보자 색출하라 이런 비난까지 받으셨던 보좌진 협의회 또는 일부 여성 보좌진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만족하시고 그 정도 됐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좌진 분들의 입장을 뭐 제가 다 대변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각자마다 이제 생각하시는 바는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도 최강욱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또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하시고 이러면서 네. 민주당 그 당내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강한 비난과 반발, 뭐 악성 그 문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라는 보도를 접했거든요. 네. 실제로 얼마나 심했습니까? 뭐 문자가 거의 하루에 10,000개씩 올 만큼 만 개요? 네. 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뭐 메시지로도 많이 오고 있고요. 예. 네, 하지만 뭐 피하지 않고 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그게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이 지금 쇄신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근데 당이 어려울 때 내부 총질하지 말고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쇄신은 그럼 언제 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정말 쇄신과 변화에 앞장서야 할 비대위원장으로서 네. 이제 최 의원 발언 제보를 받고 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그런 조사를 당연한 이제 지시를 한 건데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좀 보도가 됐고, 근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네. 최 의원이 이제 그럴 리 없다면서 저를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 또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냐고 했었는데 예. 참 이렇게 쏟아지는 비난을 보면서 이전에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통을 좀 감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좋아한다고 좀 이렇게 잘못을 감싸는 이런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네.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쇄신을 할 수 있을까? 5년 뒤에도 5년 뒤에 과연 어떻게 집권할 수 있을까 하는 네. 생각을 많이 했죠. 예. 정치라는 것이 아무래도 대결의 장이 오랜 동안 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 편을 감싸지 않으면 상대편이 더 심하게 공격할 것이다. 이런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QMC님께서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프로파일러로서.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씀과 조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최강욱 의원 잘 알고 좋아하고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럼 그 맥락을 봐도 사실 그게 그런 어떤 뭐 오해다 다른 말이었다라고 넘어갈 맥락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뭐 그 비난 문자를 돌려주셔도 좋고 제가 받아들일게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넘어서야만 민주당이 지지자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응원 지지하시는 분들의 연락은 없습니까? 응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연락도 많이 있어서 제가 네.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아하, 다행이네요. 분량은 감사합니다. 분량은 뭐 비교가 좀 될까요? 하루에 5천 건은 옵니까? 응원 지지? 이게 근데 사실 이렇게 예. 응원 지지 이렇게 분량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다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 네, 다만 이제 아픈 이야기가 더 깊게 박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은 좀 알겠습니다.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인데요. 네. 전반적으로 공직 후보자들 짧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직 후보자들은 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도 네. 한숨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체적 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체적 있습니다. 난국. 네. 네. 검증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하. 능력을 이제 중시한다. 계속해서 이제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모두 발언에서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예. 동창의 내각이더라고요. 네. 능력이 뭔지 모르니까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잘 맡아서 이끌 뿐이라는 말이 전부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